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간 두 번째 예제가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웹쉘 공격, OS 커맨더 인젝션 공격 실시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느꼈던 것은 진짜 프로그램을 어벙벙하게 짜버리면 이제 훅 간다, 우리 시스템이. 왜냐면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웹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메일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외에 기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USB 매체, 디스크 매체,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개방되어 있는 게 우리가 웹 서버 쪽이지요. 그래서 웹쉘 공격을 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또 프로그램 좀 잘못 짜버리면 진짜 또 말 그대로 훅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일 업로드 제약점 공격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 공격의 제약점이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 게시판에 보면은 파일 업로드하기 있죠? 게시판에 파일 업로드하기. 근데 거기에서 파일 업로드 하라는데 이제 이미지를 올리시오, 동영상을 올리시오. 똑같죠, 우리 그 유튜브나.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짰던 웹쉘 있죠. 웹쉘을 파일 올리라는데 이미지를 안 올리고 내가 웹쉘을 올려버렸어. 그러면 뭡니까? 그냥 공격에 들어가는 거지. 그 지난주처럼 웹쉘을 올렸는데 웹쉘에 대한 방어가 안 돼 있어. 그럼 우리 뭐 했습니까? 그냥 우리 클라이언트에는 우리 내 컴퓨터에다가 엔캣 설치하고 거기서 우리 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리버스 쉘 명령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서버는 그냥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파일 업로드 공격을 딱 실시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한 4가지 정도는 이제 환경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파일 업로드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파일을 업로드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파일 업로드 하려면 우리가 제일 처음 분석해야 되는 게, 여러분도 익히 다 그냥 공감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웹 서버의 우리가 환경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뭐겠어요? 웹서버 프로그램은 뭘로 쓰느냐? 그럼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바, JSP 순서가, 그 다음 지금 현재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PHP, 그 다음에 ASP, 아직도 펄 쓰고 있죠. 펄. 최근에는 뭡니까? 루비도 쓰고, 파이썬도 쓰고. 어쨌거나 웹서버 프로그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공격을 실시하려면 어떠한 서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격 방법이 달라지겠죠. 웹서버가 자바 서블릿 기반의 자바 서블릿 JSP 쓴다. 그럼 우리 업로드할 때는 JSP 코드를 올려서 공격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는 실습할 때 이제 PHP를 쓰지. 그러니까는 우리 PHP의 웹쉘 스크립트를 올려서 공격할 수 있고. 진짜 공격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PHP 가지고 우리 웹쉘을 올린 다음에 여기서 또 웹쉘에서 프로그래밍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정말 OS 커널 API를 이용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바이너리 코드를 올려서 실행시킬 수도 있지요. 어쨌거나 지금은 웹쉘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버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는 그냥 HTTP 프로토콜 가지고 서버를 쿡 찌르면 우리 서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서버가 그냥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뭐냐면은 우리 그걸 배너라 불렀거든. 배너를 그냥 웹서버가 그냥 HTTP 프로토콜 상으로 툭 찌르면은 줬는데, 그 배너에는 많죠. 서버 운영 체제, 그 다음에 웹서버,
그 다음에 웹서버의 뭐 버전,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웹서버가 PHP냐, JSP냐, SP냐 이런 정보가 다 줬었어요.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아요. 근데 뭐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몇 가지만 찔러보면 다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예전에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넷크래프트라는 사이트에서 그냥 찔러버리면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좀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뭐 지금 우리가 이번 수업의 범위는 벗어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뭐 파이썬 코드 가지고도 서버의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틀을 막아놨다 하더라도 몇 가지를 찔러보면 네가 PHP인지 ASP인지 PHP인지 뭐 JSP인지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당장 그러면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웹서버가 사용하는 뭐 OS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여기 사이트를 찾아놨는데 그냥 뭐 내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스크립트 파일에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사이트 리포트.netgraph.com인데 URL을 네이버로 줘서 이렇게 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이래 보면은 IP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지네들이 쓰고 있는 TLS 버전들, 여기 보면 자기네들은 이걸 쓰고 공개 캐시는 이런 거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공인 인증서 관계된 리스트는 이걸 쓰고 있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그 외에도 SSL 버전 3을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뭘 쓰고 있는지. 뭐 또 여기 보면 간단하게 그냥 URL에다가 우리 홈페이지 한번 넣어 볼게요. UCSL 한번 집어넣어 보면 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보면은 그냥 UCSL 우리 홈페이지는 여기 보니까는 뭐 도메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네임 서버는 당연히 이거 보니까 이제 한국의 에듀케이션 교육용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 여기 우리 조직은 뜨지요. 참 이게 아주 옛날 버전인데 아직도 이거를 안 바꿨네요. 이번에 태국랑 T 이거 이제 안 쓰는데 어쨌거나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임 서비스는 이 서버가 여기 이쪽으로 쓰고 있고, 제가 쭉 넘어가 보시면 여기 있네. 뭐 쭉 쓰는데 매 OS는 윈도우즈 10인데 윈도우즈 10의 뭐 이렇게 고유한 안에 있는 서비스를 위한 기능은 윈도우즈 서버로 어떻게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아파치, 탐캣 시겠지. 이제 아파치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IIS 서버는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 여기 보면 가장 최신이네. 얘가 그걸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최신은 2020년 3월 18일자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 한 게 이 아파치 탐캣을 쓰고 있다. 웹서버는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죠. 보면은 사이트 기술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아파치 탐캣을 쓰고 있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쓰고 있고,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jQuery 이렇게 쓰고 있고, 인코딩은 UTF-8, 그 다음에 HTML들은 5 버전을 쓰고 있다. CSS는 이렇고, 이런 정보들,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본 넷크래프트를 통해서도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이도 좀 더 부족하지만, 뭐 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짤 때 배너를 이렇게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배웠죠. 이제 우리 버퍼 스위트 사용법은 그 동영상에 올라와 있죠. 동영상으로 버퍼 스위트랑 그 크롬이란다. 파이폭스랑 크롬 쓰다 보면 우리 해킹 점검할 때 보면 좀 크롬 조금 불편해요. 막
보안이 좀 강화되어가지고 막혀있고, 그래서 크롬보다는 파이어폭스를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파이어폭스는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조작하기도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칼리 리눅스가 설치된 학생들은,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좋은 학생들은 칼리에서 버프 스위트랑 파이어폭스를 써도 되지만, 좀 컴퓨터 사용이 안 좋은 학생을 위해서 윈도우즈 버전 버프 스위트, 이거 여러분 그냥 커뮤니티 버전 공짜거든요. 그냥 버프 스위트 그냥 인스톨 치면은 3개의 버전이 나와요. 엔터프라이즈,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문자니까 깔아버리면 그냥 깔려요. 물론 여러분 또 좀 더 설명하게 될 잽이랑 버프 스위트 모두 자바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바 버추얼 머신은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자바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깔 수 있으니까 설치하고, 뭐 오늘도 이게 이제 버프 스위트 프락시 서버 가지고 실습을 할 겁니다. 어쨌든 프락시 서버에 대한 개념하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저번에 내가 동영상을 올려두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프락시에서 이거 ON을 켜고, 당장 그러면 파이어폭스에 설정이 되어 있지. 설정에 저는 여기 보시면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고, 로컬호스트가 결국 이 프락시 이제 버프 스위트가 설정이 로컬호스트에다가 8080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 거 파이어폭스 윈도우즈 버전도 그냥 파이어폭스 윈도우즈 버전 치면 바로 나와요. 설치를 해버리시고. 참고로 제가 설치할 때 보면 별 신경 없이 설치했더니 한글로 설치해가지고 한글로 이게 좀 그래요. 영문 버전으로 잉글리시에 설치해버리는 게 더 나은데, 왜냐면은 우리 리눅스나 또 해외 사이트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게 다 영어거든요. 한글 영어나 보면은 이게 좀 뭔 말인지 좀 잘 몰라. 때로는. 어쨌거나 8080 포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일반, 여기 보면 네트워크 세팅,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설정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저번 리눅스 버전에 가보시면 이제 잉글리시 버전으로 깔 때는 이제 보면, 파이어폭스 이제 보시게 되면 설치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영문으로 보면 이제 프레퍼런스 있어죠.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제너럴, 일반이죠. 이게 일반. 이게 한글과 영어가 헷갈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국제화 시대에 꼭 우리말 써야 되나,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냐면, 때로는 버전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위치가 바뀌거든요. 위치가 바뀌면 이게 한국말이 뭐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혼돈이 와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냥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한글로 깔아버렸는데 잉글리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또 그럴 필요가 없지 싶어서 그냥 뒀는데, 혹시 여러분 아직 안 깔았으면은 설치할 때 파이어폭스를 랭귀지 선택할 때 그냥 잉글리시로 해버리십시오. 참고로 우리 학생들 착각하는 게, 잉글리시로 한다고 해서 그럼 한글이 인정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한글 코드만 집어넣으면 한글 입력이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파이어폭스를 켜고 프락시 서버인 버프 스위트를 가지고 왔어요. 인터셉트 ON을 해놨죠. 왜냐면 이렇게 해놔야만이 여기에서 한 번 더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제 이렇게 지났지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제가 접속하려고 하는 데는 내 홈페이지 서버거든요. 내 홈페이지 서버니까 여기가 ucsl.dev.ac.kr 이쪽으로 접속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파이어폭스라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개입이 되지요? 여기에 있는 버프 스위트라는 프락시 서버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내가 나를 주고 내가 웹서버로 주고,
웹서버가 결과를 나한테 주고 내가 파이어폭스로 결과를 주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셉트 on을 때려버리면 파이어폭스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우분투 리눅스지요. 이 웹서버로 데이터 넘어갈 때 그림을 고스란히 이렇게 동일하게 닦아줘 오면은 여기 중간에 버프세트가 있다 하면 일로 왔다가 일로 가고 일로 왔다가 일로 간다 이렇게. 그러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이 버퍼 스위트에서 빡 잡았죠. 여기서 온 됐으니까 포워딩을 때리겠습니다. 포워딩은 계속 넘어가는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이 주소로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좀 다른 게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요. 어쨌거나 아까 또 포워드 때려보면 포워딩 아까 좀 내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 이래 되면은 이제서야 몇 번 넘기면 자기 내부 점검하고 이제 인정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자 이제서야 호스트 이제 get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get 방식으로 HTTP 버전은 1.1 호스트 내 우리 접근에 넘어가야 되는 것은 ucsr.dev.h.kr 파이어폭스가 브라우저가 이렇게 쿠키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리스판스를 받았어요. 그럼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리스판스를 이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리스판스를 이렇게 이제 받고 보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넘겼던 거랑 여러분들 보면 이제 HTTP 히스토리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히스토리에 이제 가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저는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접근했을 때 이게 내가 요청을 보낸 거였거든요. 보냈을 때 내가 받아야 되겠지? 그럼 어디 가서 있냐면은 타겟이라는 이 탭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내가 조금 전에 접속했던 UCSL 들어가 보시면 내가 보낸 게 리퀘스트이고 내가 받은 게 리스판스예요. 리스판스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정도만 딱 보다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뭐로 나오니까는 기본적 정보가 간단하게 UCSL만 접근을 접속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리퀘스트 리스판스만 보니까는 여기 이미 기본적으로 서버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광고성 데이터죠. 넘겨줘요. 서버가 뭡니까? 아파치, 그러니까 코요테 1.11에 이게 이제 이게 아파치 탐캐시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기본 정보를 줘요. 여기에 기본적으로만 찍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리스판스 데이터만 보더라도. 근데 뭐 막히는 데는 또 막혀 있고 기본적으로 또 나오는 데는 가보시면 이 헤더만 넘어오는 거 잘 보더라도 아 이 서버는 뭐고 아니면 뭐 여기 또 많이 뿌리는 데는 뭐 잡다하게 또 오만 거 다 뿌려요. 뭐 내가 뭘 쓸 수 있고 서버 언어는 뭐고 그 정도까지 광고를 때리는 서버 설정을 똑바로 안 하면은 그 정도까지도 때리는 경우도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제 가정을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일단은 오늘 공격에 들어갈 때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리눅스 우리 서버로 공격을 하겠죠. 여기에 웹 해킹에 우리가 뭐 이제 내가 그 수업을 위해서 따로 드릴 겁니다. 그는 코드 만들어 놓은 코드를 폴더에 올려놓고 공격을 실시할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웹 서버 프로그래밍은 PHP를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데, 우선 우리가 만든 코드를 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 웹서버에 그 동영상으로 또 올려둔 거 있죠?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는 DVWA에 가서 실험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서버를 이제 공격을 할 때는, 파일을 가지고 공격할 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그렇죠, 서버에 대한 환경 분석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시켜야 되겠죠. 업로드 시키면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올린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를. 맞죠? 그래서 내 파일의 경로명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올린 파일이 뭐 쉘 파일이라면 뭐 웹쉘이나 혹은 그 외에 뭐 바이너리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에 들어가겠죠. 이러한 네 가지, 전체적으로 네 가지적인 한 4개 정도의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항상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실험을 들어가고 우리 학생들한테 좀 보다 더 쉽게 이해를 좀 실험도 한번 해보고 이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그 동영상에 올려놓은 DVWA 설치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DVWA는 영국에서 만든 이제 우리 웹 제약점을 실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패키지지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보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HTML, PHP 파일 가지고 이제 실험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실험에 들어갈 내용은 그냥 우리가 DVWA 사이트에서 여기에 있는 파일 업로드 기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비밀번호 1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은 어드민 패스워드지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다가 하지만 주소가 잠시만 아니네. 여기에 됐어. 135. 저는 IP 주소가 135입니다. DVWA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왜 안 움직이느냐? 당연하죠. 여러분들 한 번씩 우와 교수님 컴퓨터 웹브라우저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프락시 서버에 인터셉트 온을 걸어놔가지고 매번 요청할 때마다 버프 소리가 잡고 있거든. 포워드를 시켜줘야 돼요. 한 번에 끝나려면 액션.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액션은 다음으로 넘어갈 거냐? 여기 있죠. SQL 인젝션 코드로 가지고 뭐 공격을 할 것이냐, 전부 인트루드 할 것이냐, 스캔을 때릴 것이냐. 참고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치한 것은 커뮤니티 버전이고 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이거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인데, 뭐 우리 거기 보안 쪽으로 많이 일을 하는 공공기관에 한 번 더 물어보고, 이 프로페셔널 버전은 스캔까지는 저는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좀 받아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말미에 미리 좀 땡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락시 툴하고 여기에 있는 스파이더 기능, 특정한 웹에 있는 데이터를 땡겨오는 거, 크롤이라고 그러죠. 크롤.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번 스파이더라 그러는데, 그 크롤 기능, 그 다음에 자동화된 작점 점등 기능, 우리 스캔,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버퍼 스위트에서는 여러분 쓰고 있는 커뮤니티 버전에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런 프락시 기능 양대 산맥이 버퍼 스위트, 그 다음에 와스프 잽이라는 툴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버퍼 스위트를 많이 써요. 근데 외국 사람들하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잽을 쓰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는데, 잽 툴 사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뭐 어디 웹사이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연구실에 있는 학생이랑 같이 그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 만들어지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제 포워드를 시키거나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이제 ON에서 오프를 꺼놓으시면 돼요. 오프. 근데 자동으로 이거 부팅 할 때 실행시키면 ON이니까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안 쓰면은 여기 설정에서 그냥 프라시를 끄든지 오프 해놓고 하시면 여기에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 되었죠. 로그인 되면 우리 항상 해야 되는 게 제일 처음에 DVWA에서 로그인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시큐리티가 항상 impossible로 되어 있거든. 이거를 일단 로우로 하고 서버밋 한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누누이 여러분들 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DVWA가 뭐 기초적인 설명할 때는 제일 많이 활용되는 패키지 중에 하나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버프 스위트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한 가지 좀 장점이 여기 버프 스위트 타겟에 가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탭에 보면 이슈 데피니션이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결국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는 웹 취약점들에 대한 목록이 다 나왔어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오아스퍼 탑 10, 그 다음에 기사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여기가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OS 커맨드 인젝션 우리 했지. 가보시면 여기에 대한 도움말들 이 떠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이게 대한 도움말도 있고, 물론 여기 있는 거 보고 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야. 이리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관련된 실제 여러분들 CWE라는 사이트가 전 세계 적으로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관할하는 데가 CWE죠. 홈페이지 가보시면 홈페이지가 넘버 17번 이게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어 내에서의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특별한 엘리멘트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웹쉘, 예. 이게 C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인 거고, 이거는 딱 보니까 뭡니까? 이거는 자바네. 자바입니다, 자바. 자바. 이거는 C. 자바. 이런 식으로 안에 가보시면 다 나오는데, 이런 도움말에 대해서 여러분 버프 스위트에 보면 되게 잘 하지 보면 종류별로인데 이거 다 하려면은 이기는 개념을 다 잡고 공격해보고 방어를 다 하려면 1년 꼬박 걸리겠지. 어쨌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파일 업로드 공격을 가지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파일을 선택하래. 여기 찾아보기 파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제가 어떠한 파일을 업로드 할 것이냐. 저번에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수업했던 거 웹쉘이죠. 웹쉘 공격 내가 어디 올려놨냐면은 내가 가면 그 지난주에 수업을 했던 폴더에서 웹쉘 중에서 우리가 리버스 쉘 우리 배치했죠. 이걸 그대로 내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업로드를. 그래서 업로드를 했어요. 하니까는 성공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굉장히 보안적으로도 체크하고 우리 단계별로 볼 때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두 번째는 내가 업로드한 경로를 알아야 되고 그래가 공격에 들어가는데 원래 경로는 안 알려주죠. 경로는 안 알려주는데 DVWA라는 사이트는 실습하는 사이트니까는 니 여기 사이트부터 2번 올라가서 해커볼이라는 폴더에 업로드스 안에 리버스 쉘.php가 업로드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DVWA는 설치했으니까는 한번 올라가 볼게요. 파일을 볼게. 리버스 쉘.php가 올라가 있는지. 그럼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분투 리눅스의 폴더가 DVWA니까 지금 이게 아니고 DVWA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 갔나 여기.
컴퓨터에 OPT에 LMPP에 HT, 독스에 DVWA에 이네가 방금 보시게 되면 어디냐면 원래 여기 vulnerability 이쪽 현재의 이 실행이 된 PHP 파일이 있는 위치는 DVWA의 vulnerabilities의 업로드 폴더거든요. 그러면 여기 리눅스에서 폴더 찾아가 보면 여기의 DVWA 안에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다. 들어갔으니까 여기 DVWA 안에 vulnerability 안에 여기에 업로드 안에 보면은 여기 있는 이제 PHP 파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에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느냐? 어디입니까? 두 칸 더 올라갔죠? 여기에서 두 칸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 칸, 두 칸 더 올라가서 어디에 해커벌 여기에 한번 더 볼게요. 해커벌에 업로드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집어넣었대. 지가.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에 리버스 쉘.php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뭐 저번 딴 거 실험한다고 되어 있네. 지워버립시다. 오늘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자, 방금 조금 전에 리버스 쉘.php 이거 하시는데 또 안 믿을라. 교수님 그 안 올라갔을 건데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지울게. 그러면 한 번 더 올려볼게. 한 번 더 방금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찾아보기 위해서 리버스 쉘.php 열었어. 됐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대. 가보겠습니다. 예,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버스 쉘.php 혹시 여러분 우리 또 코드가 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 교수님 또 지난주에 리버스 쉘.php가 뭐였지? 가물가물하니까 리버스 쉘.php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차에 리버스 쉘.php. 자, 코드 간단하죠? get 방식으로 넘기고 get 방식으로 파라메타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 파라메타를 가지고 execution을 실시해 버립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바로 이걸 가지고 공격을 실시해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켜고 저대를 공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디로? 이게 IP 주소이지요. 맨날 우리 학생들 별 생각 없이 전화가 오거나 톡 와가지고 내 IP 주소를 집어넣어 놓고 교수님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한 번 더 이런 질문 들어오면은 감점을 줄 거예요. 감점을. 자, 방금 우리가 어느 한 폴더로 갔습니까? 여기에서 DVWA의 vulnerability 했는데 두 번째 칸이 올라왔다가 해커벌 안에 로드스 안에 맞죠? 여기에 되었어. 맞지? 업로드스 안에 리버스 쉘.php를 실행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리버스 언더바 쉘.php인데 우리 뭐요? 바로 공격을 때리려면 우리 얘한테 get 방식으로 공격을 때리면 되죠. 그러면 물음표하고 뭐야? 우리가 id 이꼬르 밸류 형태로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여기서 코드를 봤을 때 보게 되면 변수는 두 개죠. 서브밋이라는 변수 하나랑 또 뭐가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get 방식이니까는 쉘이라는 변수명을 우리가 줘야만 되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이름이지. 쉘을 먼저 주고 두 번째 서브밋 두 번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합해야 되느냐? id 이꼬 밸류 이 두 개 넘어가죠. 근데 두 번째 거는 우리 이미 끝났어. 뭔데 가면 두 번째는 넘어가는 게 이름이 아까 전에 본 네임이 서브밋이었어. 그런 다음에 값도 뭐예요? 밸류도 서브밋이에요. 서브밋은 네임도 서브밋, 밸류도 서브밋.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명령어였지. 뭡니까? id가 뭐였노?
쉘이었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바로 그대로 명령어를 때리면 여기에 있는 명령어가 서버의 뭐 파라미터라고 해서 exec 쉘 명령에다가 바로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대표적으로 ls-al 맞죠? 이렇게 때리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때리면 됩니까? 안 되지. 왜? 여기 명령어 사이에 이제 우리 넘어갈 때 플러스를 붙여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공격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니까 바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로 떴죠.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는 뜨면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 동일한 걸 가지고 크롬 브라우저 때리면 이게 안 넘어갈 거야. 이게 인코딩이 안 돼가지고 확실히 파이어폭스는 지가 알아서 넘겨주네. 원래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플러스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원래 되는데 지금은 바로 되네. 파이어폭스는. 근데 크롬은 아마 안 될 거야. 크롬은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공개됩니다. 이렇게. 우리 cat 명령어 있지, cat. 근데 cat 명령어를 하려니까 이제 피곤해. 왜냐? 여러분들 cat 명령어는 뭡니까? 원래는 cat 한 다음에 뭐 etc 의 wd지. 근데 여러분들 원래 집어넣을 때 요 기호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되거든. 뭐야? 이거 인코딩을 다 해야 되지. 그럼 우리 신규주소 인코딩 값으로 슬래시 해가지고 이름하고의 값이 뭐냐면 인코딩 넘어갈 때 퍼센트 %EF거든. 우리 EF.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퍼센트 %EF. 이런 식으로 원래 집어넣어야 이게 돼요. 명령어 공격이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cat 해가지고 이렇게 %etc 패스워드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은 파이어폭스는 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그대로 되는지 한번 때려 볼게요. 크롬 브라우저도 바로 크롬 브라우저 역시 여기 보면은 cat 공백은 %20 자기가 그냥 집어넣고 실행을 시키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냥 그대로 집어넣네.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DVWA 그 패키지의 취약점을 가지고 웹쉘, 리브쉘을 업로드를 시켰어요. 이렇게 시킨 다음에 쉘에다가 명령을 바로 때리고 하니까는 실행이 바로 되어버렸어. 이러면 이건 뭡니까? 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뭐야? 리브스 쉘 그대로 공격 가능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뭡니까? 번거로우면, 귀찮으면 그냥, 나 같으면 이래버리겠다. 그냥 뭐, 여기 우리 DVWA 에 들어갔지.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기 파일 업로드에다가, 여러분 뭡니까? 아유, 우리 저번 주에, 리버스 쉘.html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업로드 시켜보잖아요, 업로드. 그러면 업로드 됐지? 그럼 우리 뭡니까? 뭔가 귀찮고로 겟방식 또 인코딩 신경 쓰고 하겠노? 그냥 그대로 해커볼에다가 좀 전에 우리 주소가 해커볼을 업로드 싼에 보면은 그러면 리버스 쉘 우리 뭡니까? HTML 있지? 그렇지. 여기서 그냥 ls 딱 때려보면 그렇지. 그냥 지금은 여기에 있는 DVWA 사이트가 보안적으로 로우 레벨이거든.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내는데 근데 아무 파일은 다 업로드 다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업로드 시켜가지고 웹쉘 명령을 막 때려버리게끔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올렸어. 실험을 했지. 그런데 레벨을 올려보면 또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DVWA에서 지난주에 우리 했던 웹쉘, 리버스 쉘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웹쉘 공격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HTML 파일, 그리고 우리가 만든 PHP 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이 원리를 파악해 가 봅시다.
그렇게 하기에는 DVWA 가지고 레벨 올려서 하기에는 이게 좀 분석하기가 좀 짜증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HTML과 PHP를 제가 분리를 했거든, 파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이 3주차에 내가 만들었는데 업로드.zip 만들었거든. 그래서 업로드스라는 게 보면 HTML 4개, PHP 4개, 그 다음에 뒤에 설명 거거든. 해킹을 위한 우회 공격이 되는 파일명들. 그러니까 업로드스는 이게 비어 있거든. 비어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이 폴더가 필요한 게 이게 우리 서버에 올렸을 때 업로드스라는 폴더 안으로 파일을 올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zip을 풀었으면 사실은 이제 웹서버 내에서는 이거는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업로드스라는 폴더를 컨트롤 C 해가지고 그대로 뭐 우리 웹서버에 여기에 가서 올려버립시다. 어디 올리느냐?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항상 이제 우리 수립하게 되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컴퓨터에 우리가 이제 올리는 데는 PT에 LAMPP에 HTDocs에 여기에 우리가 웹 해킹 안에 올리죠. 우리 지난주 했던 게 웹쉘이죠. 우리 지난주 했던 게 웹쉘. 여기 안에 이제 HTML과 PHP가 혼돈되어 있었는데 이러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여기에다 그냥 그대로 뭡니까? 카피하는데 잠시만 뭔 소리야? 잠시만 여기에다가 그냥 올려버릴게요. 업로드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에 가보시면 PHP가 안 올라오네. 이게 코드가 수정되고 있어서 그런가? 잠시만 이게 여기에서 PHP 코드들하고가 파일을 쓰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윈도우 10 커널을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는 와 예전에는 뭐 카피 쓰고 할 때 어지간하면 되더니 최근에는 뭐 좀 쓰고 있으면 다 한 번씩 업로드가 안 돼. 이게 보안이 강화돼 가지고 지워버릴게. 지워버리고 다시 슉. 이게 뭐 가면 잘못되면 또 업로드가 안 되던데. 잠시만 이게 업로드가 자, 여러분들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HTML 파일에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PHP에 파일 4개. 그 다음에 여기에 업로드스라는 폴더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분투 리눅스 서버에서 테스트할 때는 이 폴더로 이제 파일이 올라올 거거든. 이 폴더로. 그래서 4개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윈도우즈에서 테스팅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지우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지우셔도. 그냥 뭐 놔둡시다, 그냥. 다음에 쓸 때 쓰면 쓰시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테스트 해봤던, 뭡니까? 여기. 가장 낮은 로레벨,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중간 단계, 하이 레벨, 마지막에는 뭐 임파서블 이렇게 이 4개의 단계로 실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파일이 이제 업로드가 되었으니까는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했지만은 권한 부여가 이루어져야 돼요. 맞죠? 왜냐면 업로드스라는 폴더 아래에 파일이 쓰여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라이팅 권한 줘야 돼. PHP 안에 있는 파일들은 원하는 문서가 들어왔는데 실행 권한을 줘야 돼. 그래서 그냥
실제적으로는 여기에는 라이팅 권한만 주고 실행 권한 안 줘야 되고 실질에서 그래야 되지만은 그냥 우리 어떻게 실험이니까 그냥 번거로우니까 이러면 어떻게 여기 그냥 가셔가지고 보자. 웹 해킹 안에 자 여기 보면은 업로드스라는 폴더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그 업로드 파일 업로드 작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폴더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권한을 줍시다. change 모드 777 마이너스 폴더까지 R 해가지고 업로드스 이렇게 다 줬어. 다 주니까 가보시면 예 모든 디렉토리에 대해서 다 줬고 간단하게 여기서 폴더 가봐서 치면은 모든 파일에 대해서도 read, write 실행 권한을 다 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고 실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DVWN 안 쓰고 실질적으로 있는 주소에서 지난주처럼 웹 해킹 폴더에 가서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하는 거는 업로드지요. 안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HTML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제일 쉬운 로우 업로드 HTML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주처럼 요 HTML 파일을 그대로 한번 분석해 보면 HTML 파일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row.html은 보시게 되면은 어디로 접속이 이루어지냐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가 가지고 php 폴더의 row upload.php로 접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엄은 똑같아요 그냥. 근데 medium load.php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하이는 하이로 가고 그 다음에 impossible은 impossible로 가는데 여러분 잠시만 이게 왜 수정이 안 됐지? 여러분 그러면 자 내 방 확인해 봤는데 여기 이거 틀렸어요. 이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거든. 어저께 분명히 수정했는데 여러분 이거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소문자로 폴더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오늘 실험하다가 안되겠네. 미리 예측. 왜 안 바뀌었지? 어제 분명히 바꿨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드 중에서 자 마우스패드 실행해서 그냥 간단한 에디터에서 여기서 보면 하이를 가져오겠습니다. 하이에서 PHP가 아니지 HTML 하이 마우스패드 줄여 하이 여기에서 소문자 PHP로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S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일 쉬운 뭡니까? 제일 쉬운 로레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레벨의 PHP는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거르는 게 없어요. 따라서 로레벨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로레벨 업로드를 보시게 되면 PHP 파일로 가는데 로레벨을 처리하는 PHP 코드 4개를 다 띄우겠습니다. 로레벨 그 다음에 미디엄 그 다음에 하이 그 다음에 impossible 다 띄워 놓겠습니다. 자 로레벨을 보시게 되면 로레벨 PHP 일단 실행을 시키기 전에 여러분 우리 PHP 코드 몇 개만 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장을 띄워서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자, 우리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php base name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uploaded인데, 업로디드 된 파일의 이름 정보를 가져오는 거, 이름 정보. 근데 그쪽에서 올릴 때도 경로 정보와 파일 이름 정보가 다 넘어올 건데, base name이라는 함수는 경로 정보는 다 버려버리라 그거야. 버려버려라. 버리고 말 그대로 경로 정보만 가지고 오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올릴 때 폴더가 upload 서울 안에다가 뭐 my.php라고 올라오게 되면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버리면 뭡니까? 앞에 있는 뭐 경로 부분 다 날아가 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my.php 정보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좀 이따가 볼 건데 이것도 아래 하나 더 있네. 여기에 보시면 파일스라는 함수에서 좀 이따가도 미디엄감 몇 개 더 올 건데 이게 밑 땡겨서 합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업로디드 된 파일의 네임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인 now의 기준으로 내가 올린 파일 이름으로 들어간 거고, 여기에는 다른 거예요. 내 서버가 파일을 받았겠지. 그러면 내 서버에 보면 뭐 있겠습니까? 템프 네임이라 내 서버 안에서 설정한 이름이거나 내 서버에 저장된 임시 경로예요. 임시 경로명과 파일명인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코드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일을 우리가 업로드를 시키려면 HTML 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서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PHP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TML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HTML 코드에서 파일을 올리려면 어떠한 놈을 써야 되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input 타입에 히드는 하고 이제 uploaded인데 타입을 파일로 해주시면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있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파일 크기의 뭐 사이즈 값 이렇게 우리가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클라이언트에서 제한을 걸지 않고 PHP 서버에서도 내가 받으면서 파일 제한을 크기를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클라이언트에서 거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은 뭐 다음에 좀 더 보여주겠지만 버퍼 스위트나 이런 프락시 툴을 가지고 이 값을 조작을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그냥 이거는. 어쨌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뜹니다. 뜬 다음에 특정한 파일을 우리가 뭐 이렇게 선택해서 업로드를 때려버리면 서버로 업로드가 되겠죠. 그런 기능을 위한 HTML 코드입니다. input 타입은 일단 이제 서브밋이죠. 타입은 서브밋 버튼인 거고 얘 이름은 업로드. 버튼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 value가 업로드이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서버의 PHP에서 name이고 value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name은 뭐예요? 업로디드가 되는 거겠죠. 근데 value는 이쪽에서 올린 파일 값이 되는 거예요. 서버 입장에서는. 이게 클라이언트 HTML이고 서버 쪽에서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업로드라는 뭐 버튼 이름이죠.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파일의 값은 업로디드는 상대방이 올린 뭡니까? 그 이름이고 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상대방이 올린 파일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파일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파일 이름 우리가 저장해야 되니까는 파일 이름을 먼저 추출합니다. 파일 이름을 추출하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move uploaded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파일을 받은 다음에 PHP의 내부적으로 파일을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건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업로드가 되고 여기에 있는 파일명으로 내부적인 파일 경로명으로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오겠죠. 여기 있는 파일명을 가지고 오는데 에러가 발생하면은 파일 똑바로 업로드가 안 된 거야. 에러가 발생하면. 아니면은 성공한 거고. 근데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조건을 걸지 않으면은 뭐 그냥 중간에 통신을 하다가 통신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파일은 업로드는 성공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는 함수는 파일이라는 함수에 있어서 업로디드는 이 네임은 여기에 있는 이 네임이죠. 업로디드. 우리가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 찾아보게 해가지고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파일에 넘어오는 이 경로가 이제 업로디드 이름이 이게 이제 업로디드에서 파일 네임이 되는 거고요. 하게 되면은 PHP에서 파일을 업로드를 받습니다. 역시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서 지난주 했던 리버스 쉘 똑같이 한번 열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소스 코드를 볼게요. 우리 소스 코드에서 로 업로드 피치 보면 뭡니까? 에코 맞죠? 이 에코는 출력이 어디로 갑니까?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이 HTML에서 요청했는데 여기에서 에코로 때리면은 여기에 나오는 문구 successfully loaded라는 이 문자 메시지는 다시 우리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보내겠죠. 브라우저로 보내니까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되었다 그럽니다. 확인을 누르니까 뭐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어디로? 파일 업로드된 위치로 가봅시다. 우리 우분투 서버 리눅스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업로드가 되었습니까? 이제 보시면 자, DBW 웹 해킹이죠. 웹 해킹 안에 오늘 우리는 업로드스 안에 업로드스 이 안에 우리 업로드 했죠. 여기에 리버스 쉘.php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HTML하고 PHP를 가지고 한 번 더 쉘 명령어 공격이 가능한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웹 해킹의 업로드스에 어디? 업로드스 맞죠? 여기에 좀 전에 보면 리버 쉘이 올라가 있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에다가 또다시 array 언더바 쉘에다가 뭐 물음표 id equal value 정도는 되지.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 똑같죠? 쉘에다가 뭐 ls 쉘인데 뭡니까? sh 쉘에다가 명령어는 ls-al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서버밋에는 그대로 뭐 서버밋 해주면 이게 잘못 입력되었네. 잠시만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업로드스 폴더 명이 잘못됐는가? 잠시만. 업로드스에 업로드스. 네. 이게 파일 명이 잘못되었네. 내가 똑바로 쳤어요, 이게. 안다니까는 리버스 언더바 쉘의 php에다가 그대로 뭐 이거 넣어도 되고 플러스 예 ls-al이라는 명령어를 집어넣습니다. 딱 치니까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쉘 명령어 공격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똑같겠죠. 아까 전처럼 또다시 뭐 여기에다가 그냥 업로드에서 수행을 시켜가지고 아까 전에 보니까 HTML로 가서 그냥 간단하게 로우 레벨 업로드는 쉽게 하려면은 그냥 HTML 올려버리면 되겠죠. 아까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성공했대. 했으니까 여기서 업로드 안에 들어가면은 HTML 이거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뭐 그대로 뭐 cat 뭐 그대로 etc 이거 실행시키면 쭉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해야 될 거는 이런 공격을 막아야 되겠지요. 이런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게시판을 예를 들면 이런 공격이 딱 이루어지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파일 명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나 혹은 뭡니까? 실행 파일 업로드는 막자 이거야. 맞지? 막으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제일 많이 씁니까? 뭘 제일 많이 써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파일 확장자 맞죠? 파일명. 파일명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필터링을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미디엄 코드하고 하이 레벨 코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기 시작합니다. 틀을 막아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얘는 우리 게시판에다가 그림 파일만 올려라 이렇게 조건을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조건을 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디엄 코드, 하이 레벨 코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를 하다가 잠시 일시 중지하고 화장실 좀 갔다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마저 또 계속 녹화를 또 해 나갑시다. 우리 같이 수업해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파일 업로드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파일 확장자명에 대한 걸 제약을 걸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미디엄에 해당하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디엄 업로드에서는 딱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코드부터 몇 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여기 보면 이제 미디어 코드에 보게 되면 세 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당연히 여기 아까 전에 봤지?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 여기까지 오는 거고 타입은 이제 무엇이냐? 우리 업로드된 타입이 이미지냐? 이제 뭐 텍스트냐? 그런 거고 업로드된 데이터의 사이즈를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업로드한 데이터의 타입이 JPEG이거나 JPG이거나 이 뭡니까? PNG 파일이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사이즈가 10만 이게 10메가 이보다 작으면 이제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성공하는데 여기 또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건은 여기 있는 조건은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파일이 업로드되다가 통신상의 오류가 나가지고 혹은 우리 서버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업로드가 안 된 경우인 거예요. 이거는 업로드가 올바로 된 거고 여기에 나오는 건 뭡니까? if 구모에서 if else에서 빠져나오는 이쪽은 네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시키지 않았다. 이미지를 업로드해라. 이 코드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내 이미지 타입이고 이미지 타입이고 크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미디엄 레벨의 보안에 올리는 HTML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코드 다 똑같죠? 똑같은데 뭡니까? 아까 전에 로우 업로드에 비해서 미디엄 업로드 .php로 접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에 들어가 보시죠. 여기에서 아까 전에는 업로드 안에 HTML 안에 아까 전에는 로우였는데 이제는 미디엄 가보겠습니다. 파일을 해서 이미지가 아닌 웹쉘 파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열기 업로드 뭐 뜹니까? 업로드가 되지 않았다. 뭡니까? 우리는 단지 뭐 JPG랑 PNG 이미지만 accept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어느 쪽으로 빠져나갔습니까?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나왔죠. 이쪽 출력이. 자, 이제 한번 뚫어봅시다. 이제 이걸 또 우회해봐야죠. 우회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파일 확장자 명뿐만 아니라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유명하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그 청와대 수석이 뭡니까? 그 예술인들, 문화 예술인들 블랙리스트. 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거꾸로는 뭡니까? 화이트 리스트.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블랙리스트는 아닌 거. 화이트 리스트는 우리가 받는 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게시판의 파일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거는 못 받는다. 그게 블랙리스트 기반의 파일 확장자명 체크인 거고, 화이트리스트는 뭡니까? 우리는 이런 거만 받겠다. 이게 화이트리스트예요. 어느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정답은 화이트리스트죠. 화이트리스트. 이거는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어떤 거 안 받겠다. 그러면 대기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워낙 범위가 크고 다 말할 수 없어요. 화이트리스트, 우리는 이런 거만 받겠다. 그래도 뚫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제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는 JPEG하고 뭐 확정자가 PNG 이것만 받겠다 이건 거예요. 이것만 받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요 두 개의 파일이 이거나 10만보다 작은 파일의 크기에 대해서만 업로드를 받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게 업로디드 타입이 JPEG이거나 업로디드 타입이 PNG이거나 이러면 받아지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업로드가 안 됐죠. 업로드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림 파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굉장히 쉽게 뚫립니다. 어떻게? 프락시 중간에서 데이터를 갈아쳐 가지고 뭐 바꿔버리면 되지. 바꿔버리면. 그래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계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금 웹 브라우저에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 서버로 보내는데 서버에서 방금 받은 거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이미지 파일인지 파일 타입을 결정하는 함수가 여기에 뭐 있습니까? 업로드에 파일리스트 한 다음에 타입이라는 이 함수가 있죠. 이 파일리스트라는 타입이라는 걸 결정하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보낼 때 뭡니까? 당연히 파일, 콘텐츠 타입이라는 걸 보내겠죠. 이게 우리 HTTP 전송 프로토콜 중에서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보내는 콘텐츠 타입이 뭐시기다. 이거는 표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결정을 하느냐? 우리가 방금 웹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이 파일을 딱 가져오니까는 좀 전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PHP였죠. PHP 혹은 HTML.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리퀘스트를 보내죠. 리퀘스트를 보낼 때 항목에 컴퓨터 타입은 뭐뭐입니다라는 것은 누가 채워 넣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웹브라우저가 집어넣지. 웹브라우저가. 맞죠?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파일 업로드 되는 기능은 웹브라우저의 기능이 다 구현되어 있죠.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방금 파일을 로딩을 때리니까 확장자명이 PHP니까는 컴퓨터 타입에다가 뭡니까? 텍스트 다 라고 쓴 거예요. 컴퓨터 타입에다가. 그걸 서버에 보냈어. 서버에 받으니까 서버가 조금 전에 파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PHP가 콘텐츠로부터 받으니까는 거기에 있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넘어오는 데이터 항목 중에 콘텐츠 타입을 보겠지. 그걸 뜯어보니까는 이게 텍스트인 거야. 이미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 날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이 웹브라우저를 뚫을 수 있나? 없지. 너무 힘들지. 뚫으려면 가능은 할 수 있겠지.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작하면 되는데, 그렇지. 중간에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넘어간 이 데이터 바꿔보면 되지. 0에서 X로 해봅시다. 그러면 보자. 조금 전에 우리 업로더스에 HTML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미디엄 있죠? 미디엄에서 파일을 찾기 한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는데 제일 처음에 HTML 한번 선택해 보자. 지금 우리 뭡니까? 또다시 뭐 잡으려면 여기에서 프락시에서 intercept on 때립시다. intercept on 잡아야지. 잡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HTML을 열었어. 그런 다음에 업로드를 딱 누르면 지금 안 넘어가죠? 왜? 프락시가 잡았지? 잡았는데 오 여기 보자. 자, 로 데이터로 넘어가는데 뭐 나있는 자 이거는 포스터 방식으로 넘어가지. 넘어가는데 서버의 대상은 요 디렉토리 안의 미디엄 업로드 php를 호출해라. 넘어가는 파라메타는 뭡니까? 여기 있지. 지금부터 쭉 나오겠네. 파라메타는 여기 뭐예요? 파일, 업로드된 파일, 맥스 파일 사이즈에 대한 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하니까는 상관없는 거고, 쿠키의 세션 아이디는 웹브라우저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바디에는 우리 뭡니까? 이제 업로드죠. 여기에 업로드되는 파일, HTML 파일이래. 이래서 넘긴다. 넘기는데 여기 보자. 딱 보니까 여기에서 콘텐츠 타입의 HTML이니까는 HTML을 넘겼네. 맞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 원래 표준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전에. 그러면 우리 이 코드 보면 답이 나오네. 여기 보면 체크하지. IMAG에다가 JPEG. 원래 뭡니까? HTTP 프로토콜 표준에는 원래 콘텐츠 타입의 텍스트 HTML 이것도 표준인 거고, 그 다음에 IMAGE 이미지에다가 뭐 GIF도 되고 JPEG도 되고 JPG도 되고 PNG도 되고, 그럼 우리가 JPEG 이렇게 했어. 포워드 딱 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버로 날아가겠지. 포워드 시켰어요. 뭡니까? 오! successfully loaded다. 확인. 이거는 뭐 다음에 우리가 PHP 코드에서 이것만 넘겨주고 다음 하는 게 없으니까 이대로 되는 거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업로드가 되었는지. 자, 넘어왔죠? HTML. 넘어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에 뭔가 넘어가는 걸 조작해가지고 서버를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지. 내가 해커야. 해커인데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우분투 서버를 뚫으려 그래. 그런데 이놈 웹브라우저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기능이 지금 없지. 나는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뭔가 하고 싶은데 웹브라우저 기능을 제공 안 해줘.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원래 프락시 서버는 이 용도가 아닌데 이 프락시 서버를 가지고 내가 좀 전에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여기 있는 걸 파라미터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로 액션 취해서 파라미터를 조작할 수가 있다. 조작을. 자, 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썩, 기분 좋지 않지? 어쨌든 막혔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또다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제 수정을 합시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뭐? 콘텐츠 타입, 그거 가지고 안 되게. 맞지? 그거 수정해서는 안 되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 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헤더를 보고 이제 뭐 가져온다는 얘기. 헤더를 보고. 이미지인지.
그 다음에 실제 받은 이미지를 계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또 파일명, 이제 파일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자가로만 올릴 수 있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올리는 코드에 보면은 이게 미디엄인데 여기 보시면은 파일 네임으로 올리는 경우 있지.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예전에 잘 되었던 공격 기법 하나를 알려줄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파일 이름을 어떻게 바꿔버리면 되냐면은, 이래서 여러분들 내가 줬던 파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볼까요?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webshell.php.jpg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업로드가 되어버려요. 어쨌거나 얘는 jpg 파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뜯어보면은 바로 볼게요. 지금 지가 못 가져왔는데 봐봐요. 바이너리 이게 파일명이 jpg니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바이너리 옵 하겠다고 때리는데 이거 뭐야? 근데 파일명을 이 PHP 코드거든요. PHP 코드인데 내가 이를 바꾼 거야. PHP 코드인데. 자, 그러면 볼게요. 원래 이 PHP 코드가 원래 PHP였는데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이 그냥 PHP 코드였는데 이거를 내가 JPG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확장자를. 원래대로 하면 이거 업로드 되면 돼야 안 돼요? 원래대로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업로드 됩니다. 그대로. 해볼게. 방금 미디엄에서 그대로 HTML로 갔다가 잠시만요. 이게 또 버퍼 스위트에서 잡고 있다. 프락시 끊고. 자, HTML에 미디엄에다가 파일에서 우리가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열고 올리면 업로드 이거 그냥 돼버렸어요. 이렇게 업로드 됐죠.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도 없고, 이제는 막혔지만 한 가지 더 파일 이름을 짓는 거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지금 예제에 나온 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한 번 더 하자. 여기도 한 번 더 HTML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미디어에서 이 파일명 이거 역시 올라가집니다. 이렇게 올라가졌죠. 가보시면 윈도우즈에서도 폴더에서도 얘네들은 원래 이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아니고 PHP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윈도우즈 OS도 끝에 있는 확장자 명만 가지고 이미지를 인식합니다. 당연하겠지. 리눅스 서버도, 리눅스 운영체제도 올라가 보면 내가 올릴 때 두 개를, 이 두 개 봐봐. JPG 이미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 사실 JPG가 이미지가 아닌데, JPG 파일이 아닌데. 그런 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뭔가 어떻게 호출이 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가버리면 이 역시 앱스 공격이 돼버리겠지. 근데 이거는 좀 둘째 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전을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내가 이름을 바꾼 게 원래 test.php였지? 이 test.php였는데 조금 더 키워볼까? 크기를, 글꼴을. 이 test.php였는데 내가 이름 어떻게 바꿨습니까? test 여기에다 test.php에다가 %, 00 집어넣고 j pg 혹은 png
이렇게 바꾸었어. JPG로. 이런 뭐야? 운영체제는 이미지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하나 놓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올렸죠. 그런 다음에 예전에 이제 버전이 옛날 버전일 때 PHP 엔진한테 요 파일을 읽어드리라고 해버리면 PHP 엔진은 test.php로 읽어드려집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그럼 여러분들 당장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면 돼요. C 프로그램 짤 때. 왜냐면 기억하는 건 모르겠다. 자, C로 한번 짜보자. 자, 캐릭터로 자 파일 네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이대로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printf %s 이렇게 했다. 이거 출력하면 이거 다 출력되겠습니까? 출력 안 되지. 어디까지만 출력되는데 여기까지만 출력되지. 여기까지만. 왜? C 프로그램은 모든 문자열은 뭡니까? 늘 문자를 기점으로 문자열 종류를 알리지. 그렇게 printf도 예전에 보면은 printf 라이브러리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if 그러면 파일 네임의 i 번지가 null이 아니면 이게 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문 올 때 while 참이 아닐 때까지 문자열을 문자로 출력을 해서 모으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T 찍고 E 찍고 S 찍고 T 찍고 점 찍고 P 찍고 HPP 찍었는데 이 뭐야? 영영은 널 문자지. 널 문자 0에 대한 웹으로 넘어가는 인코딩 된 게 %00이 0이거든. 특수 문자 0에 대한. 이게 널 문자거든. 널 문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test.php 널.png거든. 이게 내부적으로 최근에는 운영체제들이 파일명에 특수 문자 들어가도 되거든. 들어가면은 최근에는 이걸 이제 인식을 해. 그대로 이제 요까지를 파일명으로. 그러나 C에서는 널 문자를 기점으로 문자를 끈을 읽어버리니까는 실제 읽어와 버리면은 test.php만 읽어드리게 돼.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만들어져 있는 리눅스, 윈도우즈 운영체제, PHP 엔진 뭘로 짜졌겠습니까? C 언어로 짜졌거든. 근데 C 언어로 짜졌으니까는 C 언어도 당연히 자기네들 쓰는 C 라이브러리에 printf에 보면은 문자 읽어드릴 때 printf는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널 문자 기점으로. 예전에는. 근데 이제 널 문자로 읽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워낙 보안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포맷 스트링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버프 오버플로우를 많이 발전시키니까 그래서 입력값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강화를 했지. 그래서 PHP 엔진도 강화했고 OS들 내부 커널 라이브러리도 이런 것에 대한 printf의 암수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윈도우즈도 그래서 printf를 쓰지 말고 W printf인가를 쓰라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printf 함수하고 호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처럼 이런 널 문자에 대한 이런 게 포맷 스트링에 대한 보안 기능이 구현이 안 되어 있어. 따라서 이제 MS도 이런 것보다는 여기 말고 이제 그 유니코드 기반의 새로운 함수로 쓰라라고 추천해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진짜 실행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지. 보안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런데 교수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왜 가르칩니까? 그 생각하면 안 돼. 왜냐? 여러분들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올린 거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파일명을 짓는 거는 컴퓨터 공학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 C 언어는 무조건 문자열에 있어서 문자열의 끝을 널 문자로 집어넣어서 식별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나는 발명이 이건데 C로 만들어진 운영체제, PHP 엔진, 하다못해 대답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진 전부 다 이 문자를 읽어드리려면 테스트.php밖에 못 읽어,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는 거야. 우리 서버 실행이 돼버리는 거지. 이 발명으로. 진짜. 이게 얼마나 간단하지만은 기발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거지. 이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막혔어. 아니, 그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미디엄은 올라가는데 하이 레벨로 가면 되면 또 이게 안 돼. 하이 레벨 코드를 보게 되면. 왜 안 되느냐? 하이브리드 코드에서는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점을 기준으로 앞에 거는 전부 다 하나의 문자열로 취급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PNG를 인식하는 거지. 하여튼 막혔지만 옛날에 파일명을 지었던 아이디어를 보면은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허접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C 프로그램은 늘 문자를 가지고 읽어드린다. 이런 철학이 스며들어 있는 파일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혀지지. 하지만 예전에 뚫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 지금은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 하이로 해서 방금 행위를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다 막혀. 왜냐? 컨텐츠 타입 이걸로 가지고 안 하거든. 그 이름도 이렇게 안 하거든. 그래서 하이 레벨의 코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하이 레벨 코드는 자 그래서 조금 열받았지. 물론 보면 이제 JPG, 이제 PNG까지 이제 JPG도 이제 당연히 그림 파일이니까는 되는데 한번 보자. 여기서 보기 쓰게 되면은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서브스트링인데 포지션이지. 점을 기준으로 어디? 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1이지. 뒤에 있는 문자열만 가지고 와서 파일 확장자명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점을 기준으로 뭐 포지션이지. 이후 거 PNG 이 문자열만 가지고 와서 이걸 어디 파일 확장자명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었지요. 이 코드가 그 의미입니다. 집어넣었으니까는 뭡니까? 해보니까는 JPG 되고 PNG 3개에 대해서만 통과. 그 다음에 PHP 내부적으로 이제 못 믿겠다 이거야. 방금 보니까 뭐야? 방금 보니까 이미지가 아닌데 막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 타입을 바꿔버리니까는 이제 못 믿으니까는 뭐 이제 업로드된 말 그대로 이미지 사이즈 라는 함수가 있거든. 이미지 이 사이즈라는 함수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이걸 가지고 브라켓 서버 가지고 조작한 거는 뭐였습니까? 그냥 콘텐츠 타입만 바꿨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미지화해서 보는 거야. 그럼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두는 툴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코드 내에서 여러분들 이미지는 항상 이미지의 실제적인 데이터는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미지의 데이터는 바이너리 코드지만 여러분들이 JPG나 GIF, PNG 이미지들 그냥 그 아스키 메모장에 읽어드리면 제일 위 헤드에는 뭡니까? 우리가 유니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열이 나와요. 그 문자열을 보면 GIF는 GIF, JPG는 JPG 뭐 버전 얼마, 뭐 BMP는 BMP 이런 식으로 헤드에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끊어 읽어드리는 함수들은 프로그래머들이 상식적으로 헤더를 읽어드려요. 헤더를 제일 먼저 읽으니까는 이게 이미지가 뭐다. 그 다음에 크기를 구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거든. 하이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집어넣었던 그 뭡니까? 중간에서 콘텐츠 타입으로 집어넣어봤자 이제는 안 통한다. 한번 해볼게. 진짜 안 통한다 이게. 안 통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다시 프락스 서버에 인터셉터 ON을 하고 지금 아니지. 자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자. HTML로 해보니까 자 이제 하이로 가니까 찾아봅시다. 조금 전에 그냥 이제 끝을 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집어넣는데 조금 전처럼 우리가 그냥 뭐 PHP인데 콘텐츠 타입을 통해서 한번 바꾸는 거 업로드 하니까 잡혔지. 좀 전에 우리 뭐 했습니까? 여기서 이걸 바꿨지. 컴퓨터 타입인데 지금 봐봐. PHP니까는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옥텟 스트림을 잡았어. 왜냐? PHP 이런 것들은 HTML은 ASCII로 인식하는데 이쪽은 이제 우리 뭡니까? 그냥 팔진수 스트림을 인식하거든. 여기다가 똑같이 image 예를 들면 png 혹은 jpg로 인식을 해서 하게끔 포워드를 때렸어. 때리니까 뭡니까? 안 나오지? 성공했다는 게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 타입을 건드린 다음에 이미지 헤더 제일 앞부분에다가 여러분들 그 이미지에 쓰는 표준 헤더 문자의 하나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여기에다가 잠시만 오프로 끄고 여기서 하이인데 선택한 파일을 다시 그냥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HTML로 그냥 집어넣읍시다. HTML로. 자, 집어넣었어.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ON을 켜자. ON을 켠 다음에 업로드 때렸어. 대기하고 있지. 잡았지. 자, 여기에다가 타입은 이미지에다가 JPG로 그냥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집어 넣읍시다. 뭐로? 집어 넣을게. A로 집어 넣어서 한번 포워드를 날려 볼게요. 자, 뭡니까? 지금은 업로드가 안 됐다. JPG, PNG 이미지만 된다고 나와 있죠. 우리 이걸 이제 한번 뚫어 봅시다. 예.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해서 콘텐츠 타입하고 이미지 헤더를 붙였는데도 이게 안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이 레벨 코드를 우리 보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우회를 하면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이 레벨에서는, 진짜 하이 레벨이거든, 코드가. 뭡니까? 끝에 확장자 명을 가지고 무조건 체크를 해버리지. 따라서 진짜 확장자 명이 JPG거나 JPEG거나 PNG가 아니면 이제는 올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확장자 명만 바뀌었지 안에 있는 코드는 실제로 우리가 뭐야? 웹쉘이라 치자. 웹쉘. PHP. 웹쉘 코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윈도우즈에서 뭡니까? 해킹 파일처럼 뭐 이거를 올려봅시다. 진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거는 실행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떻게든 서버를 업로드하는 서버를 찔러보니까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니까는 이제 찔러보는 거야. 찔러보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든 내부적인 데이터는 바이너리 데이터이거나 혹은 쉘 스크립트인데 파일 확장자만 뭐 이미지로 그냥 둔갑을 해야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이거를 호출 때려버리면 이거는 PHP 코드인 거거든. 실행할 수가 있겠지. 어쨌거나 목적은 그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당연히 이미지를 크기를 불러오는 함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만 PHP 코드만 올려서는 안 돼요. 왜? 튕기겠지. 이미지 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바로 만족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지금처럼 파일 확장자 명을 바꾸고 이쪽에 있는 PHP의 get image size라는 함수의 뭐 약간의 제약점, 허점을 공격하는 거지. 왜냐? 여기에 있는 이 get image size라는 함수는 그냥 읽었을 때 헤더만 가지고 이미지이면 이미지 크기를 구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안에는 뭡니까? PHP 파일인데 방금 우리가 있는 이 프락시 서버를 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EA한테 속임수로 야 이거는 GIF 이미지다라고 속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EA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하이지 방금 안 됐죠?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하이를 공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이점 업로드해서 파일을 선택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test.php jpg 파일이지만 이 pg 파일입니다. 열었어. 자, 업로드를 하기 전에 프락시 온 캡시다. 자, 업로드 때렸어요. 이제 여기가 잡았지. 잡았는데 보니까 뭡니까? 콘텐츠 타입은 이미지.jpg로 왔지. 왜? 아까 내가 초창기 설명했죠. 그냥 웹브라우저는 내가 올린 확장자의 명이 JPG니까 얘는 그냥 JPG 파일이라고 콘텐츠 타입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 파일은 PHP 파일인 거지. 이래가지고 고스란히 포워딩을 때려버리면 서버에서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Your image was not uploaded다. 왜냐? 왜 이런 에러가 떴습니까? 당연하지. 서버에서 어디 이미지 크기를 체크하는 데서 이건 이미지가 아닌 거거든. 설사 이쪽 루틴 통과하더라도 어디입니까? 여기를 통과를 못한 거야. 여기를 조건문에서. 그래서 일로 온 거지. 이거 통과시켜야지. 이거 어떻게? 헤더 조작 시켜버리면 돼. 헤더 조작. 아닌데 인 것처럼 헤더 조작을 시켜봅시다. 조작을 HTML 다시 하이 들어가지고 파일을 업로드해가지고 이름말을 집어넣는데 다시 이제 온 켜자. 온 켜고 빵 날렸어. 여기서 어떻게 조작? 여기에다가 지금 넣어버리자. 여러분 원래 GIF 89 포맷 헤더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만 집어 넣어버리면 이거 하나가 이미지 파일로 인식하거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받는 측에서는 이거 그냥 옥텟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바이트 스트림을 밟은 거야. 받는 쪽에서는. 근데 원래 GIF 이미지 헤더에 GIF 89년도 표준인 어드밴스드 이 태그 이것만 딱 읽어드려보면 이거는 안에는 그 GIF 이미지 생각하고 이 아스키 코드지만은 받는 쪽에서는 이게 넘어갈 때는 인코딩 되어 가니까는 이미지의 크기를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근데 몰라 PHP 함수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떠한 이미지 인식하는 크기 하는 라이브러리를 구현하더라도 헤더 크기 보고 원래 우리가 이미지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표준이 헤더가 있고 그 우리 아무런 압축이 안 되어 있는 BMP도 팔레트 컬러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바이트 소위 말하는 RGB 코드가 쭉 나와요. 이미지 헤더 이미지 파일 양식이 그래. 이렇게 해서 빵 때려버리니까 뭡니까? 맞죠?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었대. 이렇게. 그럼 가볼게요. 여기에 칼리 뉴스에 있네. 업로드 폴더에 방금 올린 거 올라와 있죠. 이게 어쨌거나 지금 PHP 엔진을 가지고 이래를 실행시키는 거는 얼마 전에 막혔어요. 막혔는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서버에 트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이너리 파일이 되든 실행이 가능한 스크립트 파일을 올린 거거든. 이렇게 PS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파서블 코드는 기본적으로 분석만 하고 너무 길어가지고 또 여기에 있는 임파서블 또 코드가 또 정답은 아니에요. 그 DVWA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코드가 정답은 아닌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임파서블은 이제 이런 것 막아버리는 거지. 이런 것도. 어우 복잡해. 그냥 복잡해. 복잡한데 이래는 그래서 이미지를 지가 다시 만들어.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게 복잡한데 어쨌거나 이 코드가 복잡한데 핵심만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해주고,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반드시 펼쳐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정책을 내가 설명해 줄게. 여기 보면은 MD5라는 게 나와.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자기가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미지를 분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MD5로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 이 방법보다는 우리가 패스워드 인크립션 방식을 따라서 그 방식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나만의 경로를 만들어내거나 파일 이름을 만들어내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이제 파일 업로드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 그러면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왜 MD5와 같은 게 필요한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처럼 파일 업로드 기능을 우리가 어쨌거나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올릴 때 파일의 타입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파일을 뭐 개수 몇 개까지 올리느냐.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도 뭐 있겠습니까? 실행 권한. 자, 지금 우리가 오늘은 그냥 실험 삼아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뭐겠습니까? PHP 코드는 read only 그 다음에 PHP 코드는 실행이 돼야 되니까는 실행 권한을 주지만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에는 뭡니까? 쓰기 권한만 주지 뭡니까? 실행 권한은 절대 주면은 안 된다. 가장 기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파일명 우리가 파일명을 검사할 때는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뭐 화이트리스트로 우리는 이런 것만 받겠다. 이런 정책이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파일 업로드를 구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정책은 뭡니까? 파일을 올리는 사용자가 자기가 올린 파일 이름이 서버 내부에서 어떠한 경로에 어떠한 이름으로 업로드가 된지를 뭡니까? 알 수 없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겠죠? 내가 악의적인 코드를 만들었어. 업로드를 올렸어. 이놈의 파일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뭡니까? 어느 경로에 저장이 됐지? 알아야 내가 실행시킬 거 아니야. 이거를 막으면 이거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옛날에 나한테 다 배웠어. 수업 시간에.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패스워드 베이스 인크립션 배운 적 있지. 이런 정책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런 거지. 자, 여러분들이 올린 파일명이야. 파일명. 근데 이것만 가지고 MD5나 혹은 뭡니까? SHA256 제가 오는 거 SHA256 해시 함수의 파일명을 집어넣어 해시 함수 결과다. 해시 결과를 새로운 파일명으로 사용한다. 자, 이렇게 해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 언제? 지금처럼 PHP 코드가 공개가 안 되면. 그런데 몇 개를 찔러보다 보니까, 저 서버는 MD5를 쓰더라. 해시 함수 알고리즘으로. 그래 버리면 뭡니까? 내가 올린 파일 이름은 내가 알지. 그러면 내가 내 로컬에서 이 파일명의 MD5 시키면 되지. 그럼 그 파일명은 올라가 있겠네. 똑같은 거지 뭐.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뭡니까? 여기는 단 가정은 뭐야? 내가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올바르게 보관되고 있다. 특정한 폴더에. 그럼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올리는 파일명에다가 우리 패스워드 베이스 인크립션이 이렇게 돌아가죠. 내가 올리는 파일명에다가 뭐 난수, 암호학적 난수 하나를 만들어. 이거를 뭐야? 예를 들면 이거를 MD5로 집어넣은 값을 이 결과를 파일명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 이러면 안전해지죠. 왜냐? 상대방은 이 난수를 모르지. 난수가 뭔지를 몰라. 내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특정한 폴더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런 거지. 상대방이 파일명을 올리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난수를 합쳐 가지고 MD5를 통과시켜 버리니까 나는 알아. 파일명을. 맞죠? 따라서 이런 거지. 이 다음에 웹페이지에서 게시판에서 얘가 올린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을 줘야 돼. 그럼 이미지 파일은 어디 들어있겠노? 데이터베이스에 있겠지. 그럼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원래 기존에 올린 파일명 가지고 오고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던 난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해시 함수 통화시켰지. 이 결과가 뭐야? 실제로 내가 가져와야 되는 DB나 혹은 특정한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미지 파일명이겠지. 그걸 들고 와서 서비스를 해주면 된다. 그런데 무식하게 또 서비스 명 해줄 때 이 파일명을 그대로 에코로 보내주면은 훅 뚫리지. 그러니까 보내줄 때는 또 뭐야? 이 파일명을 가지고 이 파일명 이름을 이 이름으로 바꾸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 할 때는 이렇게 줘야 되지. 이러한 절차를 따지면은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뚫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정책을 펼쳐놓으면은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지. 뭔데? 리눅스가 되든 윈도우즈가 되든 유닉스가 되든 그 서버에 뭐 어드민 계정이 훅 뚫리거나 그럴 때는 뚫리겠지. 아니면은 웹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뭐 그러한 뭐 웹 마스터 이 계정이 뚫리거나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던 난수도 다 뚫리고 뭐 이럴 경우 훅 가겠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리눅스, 유닉스가 계정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탁 해놓은 거 뚫는 거는 거의 안 되죠. 이렇게 코드, 소스 코드를 보더라도 실제 기계를 보더라도 안 뚫려요. 이게 물론 또 어벙벙한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커널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계정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또 그럴 때는 뚫리겠지만 정말 패치가 잘 돼 있고 대상에 취약점이 없는 소프트웨어들로 딱 구성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으면은 굉장히 뚫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 업로드와 관련된 취약점을 막을 수 있겠지. 참고로 여러분들 한 가지 재미있게 해줄게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190 몇 개 기관의 공공기관의 이제 국정원 감사를 갔는데 예를 들면 게시판 기능이 있고 다양한 뭐 민원들 게시판 기능이 있고 받는 게 이루어진 기관 중에서 웹 취약점이 발견 안 되는 기관은 연계입니다. 연계. 하루 동안 감사하면서 대한민국에 뭐 이런 게시판 기능, 파일 업로드 기능, 데이터베이스 붙어 있고 SSO 있고 이렇게 좀 대규모의 좀 기능이 큰 기관은 100% 전부 다 취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 되느냐, 크느냐, 작느냐. 여러분들 공공기관에 우리가 이게 보면은 웹쉘도 된 데도 있어요.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외주 용료 줬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은 그런 걸 허락 없이 뚫다가는 정보통신망 보호부에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감정원 여러분들이 뭐 올해 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학기 정도에 준비가 되면 내가 공개적으로 인근에 있는 한국감정원, 뭐 가스공사, 저기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줘. 5일 동안 이 기간을 홈페이지를 공개하시오. 이렇게 딱 기간 준다. 기간. 그때 뚫어라. 진짜 그때 시원하게. 그때 골골 못 뚫으면 내가 혼낸다 이제. 그때는 마음껏 뚫어라. 이게 딱 그때 기간을 줄게. 지금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뭐 감정원이나 도로공사 뚫잖아. 바로 감지돼. 왜냐면은 저기 도로공사하고 감정원 다 국토부 산하 기관이거든.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사이버 안전센터가 있어. 거기에서 수십 명이 매일 이게 자동화 장비 뭐 툴을 가지고 매일 보고 있어. 매일 보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삐삐에 들어가지. 그 다 감지돼. 그럼 뭐 띡 잡혀가는 거야.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로그에 남거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학생들 녹화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비도 추룩추룩 오네. 비도 내일은 좀 날씨가 맑겠지. 최근에 또 비가 와야 또 뭐 좋은 것도 잘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2시간 동안 그 2시간 동안 수행한 내용이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웹 자격증 중에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는 게시판 같은 경우에 기능을 만들다 보면은 정말로 잘 뚫려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교를 공격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와 보면, 여기 커뮤니티에 어디 들어가 볼까? 그냥 우리 뭐 지역 정보? 우리 지역 홈페이지 들어왔어,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뭐 어디 가볼 거냐, 뭐 상담 왔네? 뭐 진로 왔네? 여기 들어왔어. 어쨌거나 여기서 소스 보기를 딱 눌러봤어. 딱 눌러보니까 한번 찾게 해보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경로가 다 나와요. 이렇게. 이 JSP 짜야지 있거든. 여기 보면 특히 여러분들 게시판 같은 경우 들어가가지고 글을 한번 읽어봐봐. 거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보기를 누르면 이게 표준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어벙벙 짜버리면 프로그램을 짤 때 어쨌든 내 서버 쪽에서도 상대방 웹브라우저한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줘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이런 거지. 여러분들 우리 HTTP 프로토콜 어떻게 되어 있냐면 HTML 코드랑 주고받는 방식이 이래요. 이래. 예를 들면 HTML 파일에 내가 웹브라우저에 그림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둘, 셋, 4개. 이게 a.html이야. 이게 서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서버에. 서버에는 이 그림하고 표준으로 되어 있는 HTML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자의 그림 4개가 있어. 그럼 우리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딱 때리면 이제 첫 번째 HTML부터 줘. 준 다음에 HTML 파싱을 해가지고 요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서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요. 이 이미지 4개를 다 다운로드 받으려면 서버 HTML 안에는 무슨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이 그림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경로 정보가 다 경로 정보를 이쪽으로 다 넘겨야만이 여기에 있는 웹 브라우저가 이 HTML 경로를 보고 다시 리퀘스트 이미지 주시오. 다음 리스판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다 가져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글을 쓰거나 올리게 되면 그 이미지 경로만 보더라도 내가 쓴 글이 어느 폴더의 어느 경로에 업로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멍멍하게 짜버리면 당장 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이 봐봐요. 소스가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이번 두 파일 안에서 이미지는 이미지 안에 DGD 안에 서브 안에 이미지 org.png 파일이 있어. 이렇게 이게 조직도래. 이게 딱 보니까는 이미지 org니까는 organization이네. 조직 예측 탁 이 끝에 끝 여기 있네.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 특정한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릴 때는 그 프로그래머가 진짜 시큐어한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안 짰으면은 그냥 그 폴트에 있는 거야.
그럼 그냥 공격 들어가 보면 되는 것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 굉장히, 네,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짤 때는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짜버리면 정말 뚫린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뭡니까? 보안의 마인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또 좀 재밌는 건 오늘도 보셨겠지만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몇 가지만 딱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 처리만 해버리면 정말 또 뚫기 쉽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웹쉘 맞죠? 근데 웹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우리 서버가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근데 말 그대로 IP에 대한 핑 기능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입력해서 근데 점 4개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내가 입력을 조합해가지고 내가 내 파라미터 집어넣어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뚫기가 진짜 임파서블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